기상청은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이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2, 3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건을 판매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손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북한은 남측 인원 추방과 함께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건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첫 번째 거론되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중단 조치 이후에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실효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 역시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보다는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 중국 관계, 또 대러시아 관계와 관련된 동북아 열강들의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측면들이 강한데, 네. 우리 정부의 정서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제재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의 문제, 네. 또 거기에다가 개성공단 문제를 굳이 끼워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대북 방송 정도가 다였는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가 있는 것과 예.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네. 과연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겠죠.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이제 미사일 또는 이제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 결국 북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해서 자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죠. 네. 그 행위가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는 자기 생존의 기반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여기에 응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 카드를 끼워 넣은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수 변호사. 사실 그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런 대치가 더 심해지고 강해진다면은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위에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개성공단은 사실 지난 2013년에도 한 5달 넘게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긴 하잖아요. 그때는 북한이 먼저 이제 잠정 가동 중단을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시 2013년과 지금과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결국 이제 남북 대치 국면에서 뭐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거론이 됐고요. 중단이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그 전에도 중단과 관련된 위기 상황은 여러 차례 조성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미 연합 그 훈련을 한다든지 네. 또는 북한에서 도발을 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카드를 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카드를 내면서 실제로는 2013년도에 한미연합사 훈련 문제를 놓고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단이 됐고요. 네. 그때 이제 남북 간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 5개월 정도 중단 기간이 있었지만 어떠한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정세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하게 일단 가동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보다 우리 정부에서는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의 이제 대북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 피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업종별 비율이나 근로자 수, 그리고 생산액 현황부터 먼저 알게 되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그 이번 사태가 난 후에 12일에 SNS 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이제 그 속옷 사정, 속옷 수급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개성공단에 일단 그 속옷 업체, 좀 섬유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입주 업체들의 업종 비율을 보면요. 예. 그런 SNS상의 걱정이 나올 정도로 섬유 업체가 절반이 넘습니다. 네. 58%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뒤를 잇는 것이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등등이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섬유업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의 근로자나 입주기업 생산액 현황 등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근로자 수를 보시면은 북측의 근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만 명 이상이고요. 예. 우리나라 근로자는 이제 그 1,00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또한 생산액을 보시면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2013년 가동 중단 사태를 감안한다면은 그걸 제외한다면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또한 작년도 11월까지도 5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입주 기업 수는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정도로 개성공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차에 이렇게 그 외부적인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북한이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뭐 한 70% 이상이 부도에 직면했다 이런 것들을 뉴스로 좀 많이 접하고 있는 편인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현황 얼마나 되는 건가요? 뭐 당장 이제 제조업체니까 가동이 중단되면 피해가 뭐 엄청나게 늘어날 그렇겠죠. 것은 뭐 분명하고요. 문제는 이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일시적으로 철수한 이후에 과연 그런 이제 원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에서 이제 생산처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피해 내용을 보면 그쪽에 투자되어 있는 한 1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당장 그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원가가 이제 맞지 않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출발할 때 국내 제조업 중에서 더 이상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개성이라는 공간이 열렸고 그 공간에서 진출한 기업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 그다음 정부 일정한 지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세상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운영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 지금도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기업이 수백 개가 지금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그 생산 여건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장점들 때문에 오히려 중단이 됨으로써 훨씬 더 다른 업종 또는 국내 그 제조업에 비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기업에 대해서 긴급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피해 보전 방안을 놓고 정부와 입주업체 간에 시각차,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요. 예. 또한 그러한 피해를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각차가 큰데요. 우선 정부는 대출 상환 유예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금의 융자 등 정도로 이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입주업체들은 말도 안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무슨 지원이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업체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정세의 영향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 그런 약속이 지켜진 것이냐? 아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약간 다른 입장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이 아닌 지원, 단순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고 그렇죠. 네. 또한 새롭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상황을 유예해 주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피해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이제 개성공단 진출을 하면은 교육보험이 있고 또 경협보험이라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보험은 이제 우리가 그 생산을 위해서 설비 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자재에 대한 이제 손실이 일어났을 경우에 최대 10억까지 보상을 한다는 것인데 뭐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가입한 업체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손실이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위해서 이제 경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최대 70억까지 이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 경우에도 다시 재가동되면 이 돈을 내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투자비의 70%를 90%를 최대 70억까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네. 당장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생산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를 유지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보험은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설비 투자에 대해서 최대 90%까지 최대 70억 원을 해준다. 이런 것으로는 기업체가 하루하루 연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네. 통해서 생산 체계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참,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그 정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입주 기업들이 승산이 있을까요? 일단 뭐 소송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퉈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은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2010년도에 한 그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천안함 사태 때문에 남북 교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 8억 원 정도를 배상해라 라는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패소했습니다. 물론 주장할 때는 법률로 이제 그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행정 처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하다. 또한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적법하다 하더라도 배상이 아니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대북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 그러한 조치에 있어서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책임이 정부에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정부 측에서도 논거로는 이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알고 입주한 거 아니냐라는 아하. 논거도 들 수 있는데 예. 사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고 그렇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삼아서 소송까지 간다고 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건을 좀 판매해주는 방법 등을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일단 이제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 중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예. 당장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이제 개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북한에 생산한 제품이라도 좀 팔아주자. 네. 이건 이제 남북 동포들을 상징하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제품을 시장이 먼저 좀 살 테니까 시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뭐 의견을 일단 냈고요. 이제 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이것이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아, 그래요. 서울시도 나섰는데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에 15개 회사가 만든 조합이 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상회 협동조합인데요. 네. 그 조합에서는 지금 뭐 서울 안국동이나 또 인천 등 수도권에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판매하는 건 뭐 속옷이나 뭐 양말, 셔츠, 또 참기름, 도어락 등등 다양한 제품을 이제 팔고 다양하네요. 있는데요. 예. 또한 또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가격에 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한 또 올해만 해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군자역, 강남역 등등의 이제 그 매장을 열 예정이었는데요. 네. 사실 판매할 그런 물건이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한다면 네. 기존에 있던 매장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질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격려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11일에도 종로점에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격려도 하고 물건도 많이 팔아줬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계속적인 그런 그 판매한 물건만 계속 이제 그 공급이 된다면 뭐 시민들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응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같이 네, 가실래요? 같이 가실까요? 네, 하나씩 사갖고 여기 속옷 오프닝에. 선물해 주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당장 이제 인천시도 뭐 자기 지역 출신 기업이 개성에 가서 공장 폐쇄 결정을 받고 왔으니까 도움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긴급 경영 자금을 지금 지원해주고 예. 물건들을 좀 판매해주고 또 추후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인천시나 서울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조금 전에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이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래 사업을 했던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이 부분적으로라도 나오는 것이 참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시설도 가지고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만들어놓은 완제품도 지금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기업한테 예. 야 당신들 말 조심해라. 이제 새누리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조심해라. 당신들이 정치를 하느냐. 정부를 상대로 성토하지 말고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들으라고 하면서도 혹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할까 싶어서 사전에 이제 좀 재단을 하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자기 지역 출신의 기업에 대한 인식과 예.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이에는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현재 서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한 50여 개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방금 지자체와 정부의 대응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지원책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규현 시사평론가. 일단 이제 서울시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이미 완제품을 가지고 나온 것만큼은 팔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존속해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슷한 설비 투자를 하거나 또 국내에서 생산됐을 경우에 생산비가 조금 상승되는 부분들을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측면에서 지원책이 있다면 이 기업이 다시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때 공장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좀 맞춰서 예. 기업이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단순히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만 팔아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좀 한정돼 있고 그렇죠. 또한 서울시가 아무리 어떠한 그 물건 판매 등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서울시가 해주고 싶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뭔지를 찾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서울시가 해당 기업에 대한 법적인 지원을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의 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책무이고 시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화요일 아침 만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운행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울시에도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5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다. 정계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